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시했던 요구사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젤렌스키가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푸틴은 어제라도 평화협정 서명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의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푸틴은 전쟁 종식을 위해 서방이 2021년 12월 제시한 자신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 안보 구조, 즉 나토의 약화와 동맹이 1997년 국경선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평화 부재의 책임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입장을 또다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와 푸틴 두 사람의 발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발언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다보스에서 만나기 전날 비트코프와 쿠슈너가 모스크바 방문 직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위한 전통적 준비 과정입니다.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을 앞둔 며칠 동안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오레슈닉 미사일로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고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자,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여러 나라의 신임 대사들을 접견하고 그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 대사들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 청중도 적합했습니다.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들은 10개의 유럽 국가에서 왔고 그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국가의 대표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대사들 앞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신은 에티오피아입니다. 토마토가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한 것은 클로드입니다. 페인트 차체보 요알 폴른. 그리고 이제 푸틴의 인용문을 아마도 어떤 평행 우주에서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안전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키예프와 지지하는 수도들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필요성을 반드시 깨달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직 그런 인식이 없으니 러시아는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 매튜 위테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갈등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이제 거래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레드존의 마지막 2야드는 가장 어렵습니다. 이 생각이 여기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쉽지 않겠지만 좋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한번 공정한 안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전쟁 종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푸틴 발언을 인용한 뒤 크렘린의 새롭지만 사실상 예전과 비슷한 메시지를 분석하겠습니다. 푸틴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이 수년간 무시되고 우리의 안보의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적인 노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새로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유럽 및 세계 안보 구조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평화롭게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인용문은 크렘린의 새로운 함정입니다.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이 유럽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자신과 논의하고 합의하길 원한다고 사실상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안보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입니다. 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문제로 꼭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1년 12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이동시키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에 러시아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우연한 역사적 이상 현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외무부 동료들 앞에서 연설하며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법적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러시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다시 한번 유럽 외교관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오늘과 똑같이 그때도 그는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 이 되자 크렘린은 미국 측에 유럽 안보 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구상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씻지 러시아인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푸틴은 유럽 안보 구조 구축에 자신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푸틴은 나토에게 단순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모든 옛 공화국에서 완전히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를 공식적으로 회원국에서 제외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목록엔 옛 소련 공화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있네요. 맞아요. 하지만 2021년 12월에 푸틴이 나토에 요구한 조항 중 하나에서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 군대와 군사 인프라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모두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푸틴은 나토가 유럽에서 군사훈련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은 미국이 유럽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다 가져가고 기타 등등이죠. 그 밖에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결국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나토에서 탈퇴해야 하고 나토라는 동맹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는 동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를 벌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푸틴은 나토를 두려워해 대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유럽의 새로운 안보 구조에 대한 러시아의 그 요구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에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발언을 급격히 바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 해결을 위한 잠재적 평화 협정을 방해하고 있는 쪽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바로 키예프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유럽인들은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갈등 종식을 준비했지만 젤렌스키는 덜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협상이 왜 아직까지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용. 젤렌스키. 러시아는 이를 즉시 수용했고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래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 푸틴이 키이우가 평화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푸틴에게 맞장구 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미묘하고 더러운 외교 게임이 시작됩니다. 푸틴이 바로 지금 유럽 안보 구조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1월 19일에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유럽인들은 같은 보장이 유럽 자체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 모든 것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자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의 합의를 미리 방해하려 하며 나 없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21년 12월에 유럽의 안보 구조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나 없이 뭔가를 논의하려고 모였다는 거냐? 푸틴은 유럽을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에 새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만나기 전날입니다. 트럼프 역시 자신의 입장을 바꿔가며 블라디미르 푸틴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젤렌스키와 유럽 지도자들을 만난 직후 자신의 특사인 비트코프와 쿠슈너를 모스크바로 보내 푸틴과 회담을 갖게 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크렘린이 미국이 다시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더러운 탱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말이죠. 이 채널을 후원하려면 영상 설명의 링크나 계좌 정보로 후원 또는 유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